그 금리는 지금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테일 영업팀의 이준희 수석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 센터의 허태호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미국 금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굉장히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기관에서도 전망을 했었는데 그것과 달리 최근에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중순에 미국 연준 FOMC에서 2023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기존까지는 미국이 최초로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할까 이 시점이 2023년까지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3월 FOMC까지의 이제 점도표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이 바뀌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 FOMC가 있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오히려 그 금리는 지금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아마 전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처럼 제가 그 미국 금리를 1년부터 30년까지 최근에 이제 한 달간의 등락을 표기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단기는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중장기 구간은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금리가 올랐냐 내렸냐라고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시면은 사실 제가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단기는 오른 게 맞고요. 그런데 장기는 하락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간 신문이라던가 언론에서 금리가 이제 올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채권을 거래를 하시거나 이런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보다는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간의 금리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금리 상승했는데 왜 시장금리는 오르지 못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많이 가지세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금리가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최근에 사실 금리가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거꾸로 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일반 해외 선물 고객분들한테도 질문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최근에 저희가 2, 3년 동안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사실 그 저금리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사실 또 미국 금리가 인상한다고 발표도 했고, 근데 최근에 또 지켜보는 양상으로는 그렇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진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미국 금리가 연말경에는 2%까지 10년 금리 기준으로 2%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과는 사실 좀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좀 한 가지 꼽아봤습니다. 그 월드뱅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게 통계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의 어떤 모습을 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주요국 중에.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한 65% 정도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7.3% 2019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이런 나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주요국이 전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주요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독일,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평균보다 좀 낮은 편인데요. 이게 도대체 미국 금리 하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저희가 지금 한 1년 반 넘게 이 코로나 상황을 겪어보지만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게 사실 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어떤 대면 활동이 굉장히 제약되는 상황인 게 사실이고요.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 미국에게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숫자 보고. 네. 오, 월등히 저희보다 20% 가까이 높네요. 아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국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영국이고요. 왜 미국과 영국이 백신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연준이 정책 목표로 하는 게 이제 명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는 어떤 그 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에 있고요. 물가 안정과 두 번째로 이제 최대 고용,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는 용어를 써서 고용 상황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이건 당연히 미국의 고용 여건에도 반영이 됩니다. 미국이 이제 그 팬데믹을 선언한 게 작년 3월인데요. 작년 2월 기준으로 전체 이제 비농업, 그러니까 농업 부분을 제외한 이런 그 고용자 수가 한 1억 5,300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미국 경제가 이제 좋아지면서 고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요. 팬데믹으로 이러한 그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타격이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한 1년 뭐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작년 2월 대비해서 여전히 격차가 있습니다. 뭐 왜 도대체 이 격차가 있느냐, 뭐 다양한 뭐 분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조금 은퇴 연령에 가까웠던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를 계기로 그냥 이제 은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야 빨라진 거고. 네, 뭐 그런 분석도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이런 가정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떤 보육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제 뭐 실제로 일터에 나가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아마 그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팬데믹 이전에 숫자를 회복하기엔 조금 어려울 거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그 개선이 지금 더딘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저희가 이제 한참 얘기하고 있는 델타 변이, 그 여기 차트 보시면 미국이 이제 백신 접종, 뭐 영국과 함께 가장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나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인데 지금 접종을 완료한 인원이 7월 중순 기준으로 지금 한 48%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1차 접종만 한 인원까지 다 합산을 해도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 4월 초만 하더라도 하루에 접종 완료 인원이 하루에 2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최근에 하루에 그 접종 완료하는 인원이 지금 20에서 30만 명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일부는 접종을 사실 거부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델타 변이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뭐 확진자 수도 꾸준히 줄어왔어요. 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델타 변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실제로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3분기 정도 되면 미국이 경제활동 정상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부양책을 통해서 9월 달에는 이제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이렇게 플랜을 짜놨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플랜이 지금 다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미국 금리가 한 3월, 4월, 5월 경에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비해서 채권시장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발달을 해온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저희 해외 선물을 통해서 이제 미국 채권 선물 가격을 보셔도 이게 대체 금리가 얼마인지를 사실 저도 계산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파악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4, 5월 뭐 거치면서 미국 금리의 그 어떤 미국의 경제 성장 이거를 볼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하나는 미국 30년 금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과 2년 금리 차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두 가지 다 이 백신 접종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4월, 5월 경부터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리가 어떤 하락하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떤 그 우리한테 보여지는 현상 이런 것이 단 하나의 원인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뭐 어떤 미국의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모습이 서비스업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딸린 고용 인원이 많고 그런 이런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진정되는 어떤 시점이 계속 지연이 되고 예, 이러다 보면 어떤 그 미국의 경제 성장, 경제 활동 정상화를 기대하는 시점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아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장기 금리 하락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정책 금리는 올라갈 거라고 연준은 이야기했는데 경제 활동 정상화 기대가 후퇴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그래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조금은 둔화되는 이런 걸로 시장은 반영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지금 미국 금리 하락을 이끄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뭐, 지금 허 의원님 말 들어보면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이 그럼 점점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물가 안정하고 이제 고용 상황인데 지금 살펴보신 대로 고용 여건의 개선이 조금 더딜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미미하지만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살짝 아주 살짝 조금 더 이제 좀 후퇴하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금리 하락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설명 들으신 대로 미국의 코로나 확산 현황 그리고 백신의 접종 현황 이에 따른 그 경제 활동 정상화 시점 이에 대한 것이 미국 금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글로벌 채권 시장,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